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 10강입니다. 인수분해 이제 새로운 단원 시작할 거고요. 인수분해는 사실 낯설지는 않죠.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는 중학교 때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복습을 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를 또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결국 다항식들을 연산을 통해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새롭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결국 암기.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대로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시면 안 돼요. 수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부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게으르면 절대 안 돼. 공부는 결국 내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내가 얼마나 반복을 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수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배우는 것도 내가 막 정말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얼마나 더 꼼꼼하고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내가 더 자세히 많이 오랫동안 반복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하지만 그 심플해 보이는 걸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되게 쉬워 보이는 일도요. 10명을 모아놓고 똑같은 일을 시켜도요. 그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공식들도 좀 해볼 거고요. 인수분해가 과연 뭐냐 그런 것부터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인수분해는 이제 앞에 배웠던 인수정리에서 조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수분해라는 게 더 익숙한 상태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인수정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걸 이제 나누는 식이라고 했잖아. 뭐 이거 나눈다고 했을 때는 나뉠 식이라고도 표현했었죠. 자, 그럼 거기에 이렇게 몫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형태,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다항식을 곱셈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조리 다 여기 있는 우변은요,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자, 덧셈과 뺄셈으로, 사실 뺄셈은 뭐 어차피 덧셈의 일환으로 그냥 부호만 반대로 해서 덧셈으로 연결해줘도 되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요, 뭘로 연결하는 거다?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요 반대로 가는 걸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근데 이 전개 과정을 암기하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라고 외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곱셈 공식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던 거를요, 오른쪽 걸 왼쪽으로 끌어올 거예요.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 처음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 파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이 있을 때 이렇게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 형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식, 나누는 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목, 요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묶어서도 뭐라고 해요?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이렇게 풀렸어요.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리고 또 x 더하기 4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얘가 기존에 있던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 x 빼기 1은 인수다. 얘도 인수다. 얘도 인수다. 됐죠? 자, 또 얘들 두 개 엮어도 얘도 인수, 얘들 두 개 엮어도 인수, 얘들 두 개 엮어도 인수, 얘들 두 개 엮어도 인수. 또 얘 세 개를 다 묶어도 인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던 이 다항식은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요 다항식을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이 x 빼기 1과 x 더하기 4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기존에 그 배웠던 인수정리 파트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표현의 방식들만 좀 차이가 생길 거라고요. 아시겠죠? 또 여기에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까? 결국은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이 파트에서 x가 이제 1이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다 뭐가 되죠? 0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의 1은 뭐구나? 0이구나. 얘도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f의 마이너스 4는 얼마구나? 0이구나. 인수정리에서 우리 했었던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들을 써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기본적으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한 상태로 인수분해 공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지는 다양하게 배울 건데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요거야. 그리고 순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대요. 인수분해를 하래요, 여러분한테. 그럼 일단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게 뭐라고? 공식의 유무. 공식으로 내가 해결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판단이 안 된다면 똑같은 게 보이나? 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치환. 자, 그래도 안 보여?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 자,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럼 뭔가 조립제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조립제법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수분해가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물론 공식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금방금방 되는데, 아까 했던 뭐 치환이라던가 아니면 내림차순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만약에 형태가 나온다면 조립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수분해 형태이기도 해요. 다항식을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x값을 대입하면 0이 나오더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선 1이 되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조립제법을 써서 나머지들의 식을 이제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자, 어쨌든 얘는 이제 공식, 우리 곱셈 공식 배웠잖아요. 자, 이건 뭘 전개한 거야? 그렇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더라. 자, 이 친구는 뭘? 그치, a 빼기 b를 세제곱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수행평가할 때도 복습을 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앞에까지 포함해서. 근데 빼기에 대한 건 풀마가 되겠다. 여기 포함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찰해야 되냐면 문자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부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보냐? 양 끝 항이 세제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대부분 양 끝에가 세제곱으로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부호까지도 이 형태하고 유사하게 가더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매우 매우 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이 형태도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우리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수행평가의 쿠키즈에서도 문제로 드렸던 건데, 물론 그건 똑같은 형태를 찾아가지고 식을 조금 변형해야 되는 겁니다. 치환이라는 것도 해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걸 물어보는 거였었죠. 어떻게 하죠? 그쵸, 얘는 a 더하기 b야. 자, 이 부호를 따라가는 건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뒤에는 어떻게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다. 됐나요? 또 만약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할까? a 빼기 b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여기 부호는 반대로 가겠다. 여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는 좀 사실 뭐 제일 외우기 어렵다고들 보통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요게 3개짜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의
형태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곱셈 공식에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걸 거꾸로 간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보세요. 덧셈 뺄셈으로만 되어 있지만 얘들을 다 뭘로 한 거야? 곱의 형태로 바꾼 거죠.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문제 풀 때 잘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복잡하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어때야 돼? 봐야지. 봐야지.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는 그 문제집들 보면 A 단계나 이런 문제집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연산들이 나오니까 단순 연산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확실히 도움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얘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공식을 활용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공식을 활용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단원 내부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어떤 기준을 잡고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세제곱. 됐지? 또 세제곱.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보시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봤을 때도 뿔마가 딱 보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쪽 끝도 세제곱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의심을 해보는 거지. 그쵸? 인수분해 공식으로.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보냐? 얘가 우리가 개수의 형태가 1, 3, 3, 1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의 3이 될 거고요. 뒤에는 2의 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얘도 뭐가 와야 돼? 3이 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3이 오고요. 자, 그 다음은 4가 와야 되는데 4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 x 그리고 뒤에는 빼기 8이야. 자, 여기는 x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 다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것도 보이셔야 돼. 또 어떻게? 여기 있는 숫자가 없고요. 여기는 2가 하나고 여기는 2가 몇 개고 2개고 여기는 2가 몇 개겠어? 3개가 되고. 이게 보이셔야 돼요. 곱셈 공식으로 보나 인수분해로 보나.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세제곱 3에 그 다음 x제곱의 2. 그쵸? 또 플러스 3에 x의 2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x 빼기 2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공식 파트에 나왔으니까 사실 편하게 했을 거야. 두 번째, 8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암기하는 형태로 해주려면요. 2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의 형태로 보는 게 좋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 x라고 하는 게 a의 형태고 여기 있는 게 b의 형태라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올 거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a는 2x야. 그러니까 2x 빼기 1 그대로 오고요. 자, 뒤에 있는 건 2x의 뭐가 될까요? 제곱. 그 다음 2x 곱하기 1인데 어차피 1은 뭐 상관없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2x 빼기 1과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 유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사실 눈에 확 띄어요. 왜? 문자가 3개인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 형태로 가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부호입니다. 부호의 판단이 중요해요. 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거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이 x제곱, y제곱, z제곱은 어차피 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게 요 안에 있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x여도요. 여기에 제곱을 하면 어차피 뭐가 돼요? x제곱이야. 만약에 이 안에 넣는 게 마이너스 y여도요. 얘는 제곱하면 그냥 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아. 당연히 이 뒤에 게 변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기본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와 y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치? 원래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건 그들 중에 x와 y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 중에 하나 음수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내가 x를 음수라고 한번 해보자. 돼요? 자, 그럼 y는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y가 양수이기 때문에 z는 뭐예요? 양수예요. 아, 양수. 됐지? 여기서 양수, 뭐 음수 따지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y 안에 있는 어떤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아니라. 자, x가 아까 음수라고 했죠? 그럼 이게 음수야. 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z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양수가 돼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x가 여기에 붙어서 같겠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에 대한 게 x에서부터 나왔다. 그럼 한번 써보는 거야. 마이너스 x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y는 요거랑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하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y가 될 거고. 자, 얘가 양수였으면 요 전체가 양수가 된다는 건 z도 양수여야 되니까 플러스 z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갈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붙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의 x 빼기 y 빼기 z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친구는 x 빼기 y 빼기 z의 제곱이랑도 똑같아요. 그치? 자, 근데요.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y를 마이너스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럼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라고 인식을 해보자. 그러면 x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근데 y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전체가 플러스였네? 그럼 y 마이너스에 z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마이너스고 여기 있는 거 아까 플러스였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 대한 거는 z로 결정이 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x는 양수였어. y 뭐였어?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 z도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매번 이제 잘 풀면 되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요 플러스가 되는 것부터 파악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플러스가 되는 가능성이 뭐가 있다고요? 마마 아니면 풀풀일 거야. 근데 어차피 풀풀이나 마마나 제곱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 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들의 부호만 딱 결정되면 쉽게 우리가 알고 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 2x 더하기 3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3을 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3의 제곱이더라. 따라서 2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4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가능하겠죠? 좋아요. 자, 유형 문제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마이너스 2x y 제곱이야. 자, 이거 뭔가 비슷한 형태가 좀 보이지 않나요? 원래는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3x 제곱 y 그리고 3xy 제곱이면 우리가 기억하던 곱셈 공식의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뭔가 좀 다르겠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거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인수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까? 일단 얘는요, x 더하기 y에 그 다음 뒤에 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뭔가 공통점이 보이면 다행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에 2xy라고 하는 게 묶여 있어. 그치? 원래요, 여러분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요, 공통 인수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식으로 먼저 배우는 건 이 중학교 때 그 공통인수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공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 공통인수 꺼내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꺼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건 x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뭐가 되죠? 플러스 y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보이네. 어떻게? 얘와 얘가 보이죠. 돼요? 따라서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요.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자, 거기에 마이너스 2xy x 플러스 y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x 더하기 y가 공통 인수야. 됐지? 자, x 더하기 y로 또 묶어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x제곱에 자, 얘와 얘를 연결합니다. 마이너스 3xy고요.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됐어? 자, 얘는 더 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얘와 얘의 곱으로 형태가 끝났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시오 했을 때 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으로 착각을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이 아니니까 눈에 띄게 딱 내가 알던 거랑 다른 애라는 게 인식이 되긴 하는데 부호 같은 것들이 약간 묘하게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던 거하고 헷갈릴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지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을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성적 올리는 길이야.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법.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스킬들을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공식을 기반으로 한 인수분해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개념,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포인트가 되는 건 이제 치환입니다. 치환.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치환. 이 치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어떤 똑같은 식의 형태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대문자 x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식의 공통으로 자주 반복이 된다. 그렇다면 이걸 뭐 c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문자들을 좀 바꿔놓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의 장점이 뭐냐, 뭐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볼 수 있는데 얘는 차수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죠. 차수가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외우고 있던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에 대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치환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눈에 딱 띌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거 바꿔서 해주면 돼. 다만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거, 답을 쓸 때 특히나 서술형 원상태로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원상태로. 제가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오피셜로 답을 적어야 돼. 그렇잖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변수는 x에 대한 식이었고 그 식에 대한 걸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만 내가 이걸 치환을 한 거야. x로. 그런 다음에 이 라지 x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수분해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답도 이런 식으로 나와. x 더하기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저 인수분해 했는데요? 아니야, 틀린 거야. 엄연히요, 수학에서는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식이 다른 겁니다. 애초에. 알겠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제곱이라고 하는 걸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줬다면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선 이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여기 뒤에 덧붙여줘야지. x제곱은 라지 x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식은 x제곱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라는 걸로 답을 써줘야 온전한 정답 처리가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감점이 될 거예요. 더 좀 뭐랄까 정말 정확한 선생님들은 아예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 꼭 기억해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치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자들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문자? 반복되는 문자 나 식. 요걸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제곱이나 아니면 세제곱이나 이런 형태, 차수가 높은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차수를 낮춰서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됐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뭐 이런 거예요. x의 4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1. 자, 요걸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걸 뭘로 치환할까? 라지 x로. 그치? 그럼 얘는 라지 x 제곱 더하기 2의 라지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라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 놓고 이거 끝! 틀린다고.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줘야 정답이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치환이라는 건. 자, 요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치환을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예시로 하나 문제를 써볼게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얘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제곱으로 쓰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치환을 해서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요걸 이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아무리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자, 요런 형태들 꼭 기억하세요. 요러한 형태들.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식을 변형하는 꼴입니다. 근데 이 식을 변형하는 꼴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꼴로 바꾸는 거야. 무슨 공식이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얘를요. 내가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는 건 각각 제곱되어 있고 중간에 빼기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위치만 좀 바꿔. 이 마이너스 3x 제곱을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 4제곱은 라지 x로 치환을 해가지고 x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라지 x 빼기 1이에요. 치환된 걸로만 쓸까?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빼기 x 제곱이라고요. 어때요? 얘와 얘가 제곱으로 연결돼 있고 중간은 뭐야? 빼기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얘는 라지 x 빼기 1에 빼기 x 하나와 라지 x 빼기 1에 플러스 뭘로 바뀌겠다? x로 바뀌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라지 x라고 하는 걸 원상태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1이고요. 또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인수분해 가능.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 이러한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변형해야 되는 형태는 어디일까요? 요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의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치환이라고 하는 부분, 공동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에서 요 위에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인데 요 밑에 것들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딱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 나오면 항상 어렵게 느낀다고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식을 변형하는 꼴이다. 근데 그 꼴에 대한 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걸로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항, 요거를 적당하게 내가 이제 나눠 봤을 때 얘가 합차로 찢어지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해볼까? 뭐 뒤에도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얘 치환을 하더라도 라지 x 제곱에 더하기 라지 x 더하기 1인데 요거 인수분해 원래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 걸 한번 내가 합차의 형태로 바꿔볼까? 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합차 공식 쓰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어 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식과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x제곱이 될 거야. 플러스 1이 될 거야. 되죠? 얘 뭔데? x제곱 플러스 1이야. 아까 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얘는 빼기 x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x제곱 그리고 빼기 x 플러스 1이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외우는데 암기 말고요. 암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의상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암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 원리를 위주로 원리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만약에 식이 더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고요. 기초 체력. 축구 선수들이 맨날 슛하는 거나 맨날 크로스 올리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맨날 달리기 하고 맨날 잇몸 일으키기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기초 체력을 키워놔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재빠르게 움직여서 슛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수학에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야.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빼기 1 빼기 8이라고 되어 있다. 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여? 그렇죠. x 빼기 1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라지 x로 치환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빼기 8이더라. 자, 그럼 얘는 라지 x 빼기 4 라지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x라고 하는 거를 원상태로 돌려줘야 돼. 오피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1인데 거기에 빼기 5가 있을 거니까 얼마? 빼기 5. 돼요? 또 얘도 x 빼기 1인데 거기에 플러스 2니까 얼마예요?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렇게는 제가 안 보이니까 전개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8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인수분해 이 치환에 대한 걸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예시로 풀긴 했으나 그래도 뭐 한 번 더 여기 있는 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2x제곱으로 해야 내가 여기 빼기 x제곱의 형태가 나온다고. 요거 꼭 중요한 거야. 항상 기본 틀이 되는 건 합차 공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이 되겠다. 그런 다음 빼기 x제곱이니까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건 x제곱에 빼기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하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문제만 딱 풀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제가 풀이를 다 했고요. 자, 유제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제 2번. 우리가 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아까 말을 했지만 이 치환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답을 이렇게 원상태로 안 돌려서 감점된 친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채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차라리 아예 못 풀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치환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문자를 이렇게 원상태로 안 돌려놔서 선생님한테 이제 뭐랄까요? 좌절감을 주는 거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것들은 하게끔 출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해서 넣는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아질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서 내가 실수할 법한 것들은 평소에 내가 시간이 걸리고 귀찮겠지만 연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직업적으로 뭔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이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그냥 훈련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임기응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훈련되어 있어서 그게 즉각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소방관 분들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딱 사이렌이 울리면 거기에 따라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해서 하는 게 있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그때그때 원리를 분석한 다음에 이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난 항상 원상태로 돌려야지 이걸 인식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문제 집에서 그냥 연습할 때조차 숙달을 시켜놓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막 문제 자체를 내가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풀고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답안을 써내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풀이의 그 과정의 결과 같은 것들을 유도하는 데에서 기계적으로 딱딱딱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다고요. 그런 건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오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항상 안타까운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수행평가 같은데, 서술형 이런 데서. 자, 첫 번째 거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x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x 제곱이 될 거야. 뭐를 치환했다는 거예요? x제곱을 라지 x로. 자, 그럼 여기에 있는 x제곱 빼기 5 x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뭐야? 그치, x 빼기 4에 x 빼기 1입니다. 자, 그리고 원상태로 돌리셔야 돼요. 얼마?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1. 자, 여기까지만 써도 얘는 틀린 겁니다. 감점이에요. 왜? 인수분해를 하라 라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인수분해가 더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차 공식. 그 얘는 x 빼기 2에 x 플러스 2,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갈 겁니다. 괜찮죠? 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될 게 없잖아. 자, 그 다음 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x의 4제곱에 빼기 9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16이야. 뭐 치환을 해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9x, 그 다음 플러스 16이랍니다. 아, 여기 있는 게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 하겠죠? 8이라면 8이라면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형태는 x 빼기 4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뭔가 편하게 바뀔 건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안 쓰냐?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이것도 일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분리한다. 뭐에 대한 원칙을 갖고? 합차 공식이라는 원칙을 갖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8x의 제곱. 근데 나는 원래 마이너스 8x 제곱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얘만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얘는 16이고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x 제곱을 뒤로 보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건 아까 한 거대로 x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요.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 또 x제곱 플러스 x 빼기 4라고 하는 걸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안에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더 이상은 불가능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내신에서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출제될 확률이. 이걸 단순하게 아까 외운 대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변형할 수 있는 형태들이 많다고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에 대한 건 확실하게 원리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문제로 한번 갖고 가 볼게요. 이거 앞에 있는 단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에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빼기 8을 인수분해 하면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 자, 4개의 모든 1차식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얘는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에서 요 정도는 딱 보이면 좋겠는데 은근히 이런 형태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x 더하기 y야. 그리고 여기에 뭐 2가 있고 x 더하기 y에 더하기 4. 막 이런 형태가 있으면 요거는 치환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해. 근데 제곱과 그 다음에 1차식이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뒤에 있는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게 바로 보이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도 똑같은 게 보이면 일단 생각은 해야 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에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빼기 8이죠? 여기에 똑같은 거 뭐야? 그렇지, 요거야. 예. 그럼 여기 있는 걸 뭘로 할까요?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라지 x에 x 빼기 2에 빼기 8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야. 자,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4에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라지 x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만 치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 오피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고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 x 빼기 4에 x 플러스 1입니다. 그쵸? 자, 얘도 x 빼기 1과 x 빼기의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제 자체에서도요,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몇 개의? 4개의. 그러니까 요 4개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한다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냥 요거까지만 딱 쓰고 끝낼 거라고. 그럼 안 되고. 자, 요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요게 1차식의 4개의 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4개의 모든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는 1차식들은 어차피 동류항들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류항들 모아볼까? 얼마? 4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거고, 여기에 있는 빼기 4와 빼기 2만 처리하면 되니까 얼마? 빼기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다 하나만 또 확장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식이 이렇게 있대요. 8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이 결국은 뭘로 인수분해가 됐다? x 빼기 4와 x 플러스 1과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됐더라. 그러면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에 4 그리고 또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1, 그 다음 2 얘들을 대입하면 무조건 요 왼쪽에 있는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0이 된다는 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다음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요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요 함수값이 0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 또 요거에 대한 식을 x 빼기 4는 저 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인수가 돼요?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고요. x 빼기 1도 인수가 되고요. x 빼기 2도 인수가 된다. 그리고 얘들끼리 적절하게 서로 곱하면 그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인수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진다와 개념이 똑같죠. 그쵸? 자,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결국 얘들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들은 결국 나누는 식과 몫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설명하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에다가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항상 모든 연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식이 이렇게 다항식이 덧셈 뺄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요, 인수분해를 딱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방정식 파트로 가도 거기에서의 해나 아니면 부등식 파트로 가서도 그 부등식에서의 해나 그리고 함수에 대한 위치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게 이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를 다시 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 했던 건 딱 2차식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어떤 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했던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은 원래는 a제곱 더하기 2ab의 b제곱 또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의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제곱 요거 인수분해한 결과를 왼쪽에다 쓰면 a 빼기 b의 a 더하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하는 요 형태까지 3개만 배워요. 다 몇 차식이에요 이게? 2차식이야. 2차식. 그쵸?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2차식에다가 플러스한 게 3차식이고요. 심지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치환을 해서 풀긴 했지만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은 대부분 3차 이상에 대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인수분해 능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인수분해를 너가 정말 할 수 있니? 를 파악하기 위해 요 파트에서 이거를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건 2학년, 3학년 걸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작업이라고요. 고3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요. 기출분석했고 연계교재 풀고 그 다음에 뭐 엔제 계속 반복한다고도 하고 교과서 개념 다시 보고 했는데도 무언가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디 한 꼭지에서 딱 걸려버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게 대부분 어디냐면 고1 때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중학교 때 개념이에요. 만약에 도형에 대한 것들 부분에서 많이 걸린다. 그럼 대부분은 중학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 찾아보시면 중학교 때 개념들을 총정리해 놓은 그런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럼 고등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범위에서 왜 중학교 거를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딱 요번 시간이 10번째 시간 맞죠? 딱 10번째 시간이야.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같이 하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는 게 내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공부해야 이게 더 재밌어지고 공부할 때도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하고 문제 풀 때도 더 신중하게 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내신형 친구들이 내신밖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코앞에 있는 성적만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 코앞에 있는 걸 위해서 몇 주 동안 정말 벼락치기를 하고 정말 밤을 새우고 그렇게 해서 그때 딱 점수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단기간에 딱딱딱 끝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오늘 했던 거 일단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치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가지 개념 더 배울 건데요. 그 2가지 개념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퀴즈 나가니까요. 퀴즈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